안녕하세요. BTBS의 제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 슬기로운 이민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시리즈에서는 캐나다로 이민 또는 공부를 하시기 위해 오시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A to Z를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든 영상이 모든 분들의 니즈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구독자분들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물론 모든 질문에 정답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함께 고민을 나눠 보겠습니다. 해외 생활은 사실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엔 저와 같은 고민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나아지더라고요. 캐나다를 오시는 분들에게 이 시리즈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첫 시간으로 해외로 캐나다로 한번 가서 살아보기로 결심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때 어떤 것들을 먼저 고민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로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 엄청나게 많은 결정들을 더 하셔야 합니다. 너무나 많고 방대한 정보로 인해서 정말 결정하기가 너무 힘드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계속 미뤄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너 왜 안 나가? 라는 질문들을 받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출발하기도 전부터 진이 쭉 빠지실 겁니다. 그래서 전 이민 또는 아이들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민은 깊게 하되 결정은 최대한 빨리 하고 바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정답이다 라고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유학원이나 유학 박람회를 찾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굳이 자신이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다 찾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가장 최근 트렌드와 각 회사별로 밀고 있는 방법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한 4군데 5군데 유학원과 상담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유학원이 알려준 정보만 가지고 자신의 1년, 2년이란 긴 시간을 맡기기엔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자신이 직접 내용을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인터넷에는 다음 카페, 네이버 카페, 그리고 개인 블로거들, 유튜버 등 굉장히 많은 루트에서 캐나다 관련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셔야 합니다. 이곳은 현재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분들 또는 이민을 갓 오신 분, 그리고 아이들과 유학을 오신 분들 모두가 함께 공존하는 곳이고 정말 최근 정보부터 특정 전문적인 정보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궁금한 게 많다라고 해서 딱 궁금한 점만 매번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이트에 질문글을 올리기 전에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런 사이트에는 5년, 10년, 그 이상 오래 활동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즉 똑같은 질문들과 매년 새로운 수많은 이민자들, 유학 준비자들을 매일같이 보아왔다는 이야기죠. 이 디지털 공간에도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잘 소통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즉 카페에 정해진 룰을 잘 지키면서 어느 정도 승급을 한 이후에 많은 분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구가 먼저 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자신이 쓴 글 또는 질문에 가장 많이 또 가장 빨리 댓글이 달리실 겁니다. 이렇게 되면 차후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캐나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셨다면 자신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2단계에서는 이 정도 고민거리가 생겼을 겁니다. 자신이 공부를 해서 아이들 무상교육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아이들을 유상교육 시킬 것인가, 또는 학교 선정, 전공 선정, 지역 선정, 비용 선정, 유학원 선택. 그런데 제 생각엔 이 시점에 무조건 시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영어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부터 정말 비행기를 타는 그날까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실 겁니다. 그러면 영어 점수를 받기에 어느 정도 충분한 시간이죠. 이민을 하시든 무상교육을 위해 컬리지를 가시든 영어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영어하면 보통 IELTS 점수를 받는데요. 정말 어렵지만 차후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 제가 말한 그 고민거리에 시간을 너무 쏟지 마시고 영어에 집중하십시오. 영어 점수가 있으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무수히 늘어나고 이미 결정했던 것들이 변경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지금 당장 IELTS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학원을 과감하게 끊으시고 매일매일 30분씩 영어 스피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작하세요. 너무 비싼 그런 강의보다는 자신의 시간을 더 쏟아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어를 시작하셨다면 이제 캐나다 관련된 다른 고민거리에 대해서 배우자와 커피 한 잔씩 하며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시면 됩니다. 너무 진지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은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 최고의 결정은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남들 이야기만 듣고 결정하는 것 또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배우자와 생각이 맞고 그 생각에 맞게 결정을 해 나가신다면 실제 현지에서 문제가 좀 생기더라도 힘을 합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배우자가 우선이고 서로 으쌰으쌰 해주셔야 힘든 이민 생활이 즐거우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간을 쏟는 토픽은 바로 지역 선정입니다. 캐나다 어디 가서 살아야 하지? 라는 질문에는 답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이 토픽에 쏟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자신이 직접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어떨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많은 부부들이 지역 선정을 가지고 며칠, 몇 달을 밤 늦게까지 캐나다 구글 지도를 살펴보며 어디로 가야 할지 토론을 많이 합니다. 이때는 아마 현지에 사는 분들보다도 동네 이름을 더 많이 하시게 될 겁니다. 이때 부부는 보통 이런 것들을 고민합니다. 난 추운 게 싫으니까 밴쿠버로 갈래. 비가 자주 내리는 밴쿠버는 우울하니까 난 토론토로 갈래. 토론토 내 어디가 안전하지? 학구는 어디가 좋을까? 오타와로 가면 프렌치와 영어를 동시에 교육시킬 수 있다는데 거기로 가야 하나? 밴쿠버랑 토론토는 너무 비싸니까 좀 싼 동네로 찾아보자. 이 외에도 수천 가지를 이야기하시겠죠. 그런데 전 지역 선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어디인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전 아이들 유학 1년 또는 2년만 하고 한국으로 돌아갈 거라서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유학생 부모님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실 때쯤 돼서 처음부터 영주권을 좀 준비할 걸 그랬어 라는 후회를 많이 하십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어차피 무상교육을 위해서 2년 동안 컬리지를 다녀야 하고 또 컬리지를 입학하기 위해 영어 점수도 준비해야 했기 때문이죠. 이것만 보면 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전혀 다르지 않게 캐나다 생활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민을 준비하신 분들은 처음 지역 선정부터 차곡차곡 이민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셔서 영주권에 도전하시는 것에 비해 아이들 유학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패스를 걸으면서도 2년 뒤 전혀 다른 위치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이왕 캐나다로 오시기로 했으니까 자신이 좋아하고 취업과 이민이 조금이나마 수월한 컬리지 그리고 전공을 선택하셔서 영주권에 도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상교육으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가격이나 자신이 컬리지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무상교육을 보내는 그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부모님이 컬리지를 다닌다는 것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주위에 무상교육을 받기 위해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너무나도 이 두 개를 잘 병행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것도 정말 가능한 방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힘은 많이 들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장점도 큽니다. 자신이 컬리지를 다니면 영어가 느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릅니다. 콩글리시가 되었든 정식 영어가 되었든 반드시 학교 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물론 처음은 무섭고 걱정이 산더미처럼 많겠지만 장담하건대 6개월 정도 지나면 매일 만나는 같은 친구들의 말도 들리고 또 유창한 문장, 어려운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정도는 영어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만 케어하기 위해 집에만 계신다면 영어가 늘기는커녕
한국 드라마, 한국 친구들을 더 많이 보게 되고 한국어가 엄청 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영어는 둘째 치고 기분이 너무 우울하실 겁니다. 이역만리 캐나다까지 와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렇게 큰 돈을 내가며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별의별 걱정이 들게 될 거예요. 충분히 잘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나 학교를 다니면 이런 걱정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1년이 마치 한 달처럼 훅 지나갈 겁니다. 뭐 사실 아이들만 케어해도 시간은 정말 잘 갑니다. 아침에 아이들 점심을 싸고 청소 좀 하고 나면 아이들을 픽업 가야 하고, 또 데려와서는 액티비티 또 픽드랍을 가다 보면 하루가 정말 금방 끝나거든요. 지역이 정해졌으면 무상교육이 가능한 학교들을 찾아보셔야 하는데요. 이것은 보통 유학원을 통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직접 모든 것을 챙기셔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긴 하지만 유학원을 통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다라고는 장담하지 못합니다. 이때부터는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쌓아놓은 인맥들의 힘을 빌리실 때입니다. 어느 유학원이 좋은지, 어느 지역에 어떤 학교가 있는지,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는 컬리지가 자신이 선택한 지역에 있는지, 있으면 혹시 이곳에 다니시고 계신 분은 없는지 물어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보들을 얻으셨다면 이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정도 정해졌으면 B와 집 렌탈비 그리고 이것저것 들어가는 비용들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비용 산정이 가능해집니다. 이 토픽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겠습니다. 오늘은 캐나다로 오시기로 결정하셨을 때 어떤 것들을 처음에 고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한국에서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과 캐나다 도착 후 하셔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